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력 제조 능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소송전에 휘말렸는데, 그 소송전이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원자력 발전용 플린트 기자재 제작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전에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좀 개편된 내용도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주기기와 계측 제어 쪽으로 먼저 탭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제 대형 원전 주기기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력으로 대형 원전 주기기라고 한다면 생산하는 그 기기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자로 및 그 다음에 내부 구조물,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요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기, 그 다음에 기타 주기기입니다. 기타 주기기에는 이렇게 원자로 상부 구조물, 행위연료 취급기기, 뭐 저장대,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이렇게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좀 원자로 내부에 원자력 발전의 그런 핵심 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5대 제조 국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일본과 좀 연계해서 생산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이런 대형 원전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요 정도가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배제가 되는 느낌이죠. 각국의 이제 그런 건설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런 유럽이라든지 그런 아시아 쪽에 신규 원전 검토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안보 문제로 좀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이 정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크게 이제 5가지 분류로 대형 원전 주기기에 대해서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가동 원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부품을 단순히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전에 대한 서비스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수행 영역을 보시면은 교체용 기기 제작과 그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 내부에 기기를 교체를 해주고 제작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수 정비도 해주고요. 경상 및 계획 예방 정비도 해줍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측 제어 개통, 교체 공사 이런 식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체에 대해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급 실적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노후화된 그런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전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은 후행 핵 주기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운반과 저장 용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핵연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핵연료를 어떻게 운반하고 저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술력,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캐스크라는 그런 사용 핵연료를 건식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용기로 작은 경납 건물에 이렇게 비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스크에 대한 기술별로 이렇게 종류가 나뉘게 되고요. 이 미국 NRC의 설계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 MSO 37은 22년 상반기에 이제 이렇게 취득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제 설계 인증을 취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캐스크가 실제로 일본 쪽과 그 다음에 미국의 스마일리 원전 쪽과 이렇게 캐스크가 많이 수출이 되었었다라고 이 납품 이력도 있고요. 추후에 이제 원전 해체에 있어서 그 핵 폐기물 보관이 있어 캐스크에 대한 영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캐스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이 원전 해체 기술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이 상당히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술을 사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와는 다르게 해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절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팅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설계와 제작을 했던 그런 기업이 이 절단이라든지 해체를 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증기 발생기 해체 기술이라든지 절단과 해체 기술 이렇게 절단도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요. 제염 기술이라고 해서 그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제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렇게 제염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원자로 해체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원자로 해체 기술과 증기 발생기 해체 기술과 그 다음에 캐스크 핵 폐기물 보관 용기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력 해체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가 있을 거고요. 그 월성 1호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해외 원전들도 그렇게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실제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해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키워간다면 해체 시장을 또 이제 선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이 해체 시장을 1억 달러죠. 1억 달러면은 상당히 이제 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원자로 제작 능력과 그 다음에 이런 원자로 해체 기술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된다면 독보적인 기술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제작 기술, 그 다음에 정비 기술, 그 다음에 해체 기술, 그래서 신규 원전 시장과 그 다음에 원전 노후화된 원전의 그런 보수 영역과 그 다음에 다 사용된 원전의 폐기죠. 폐기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트 EPC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원자력 관련한 EPC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집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EPC라는 것은 플랜트 설계 역량과 수행 역량,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운전 및 O&M 역량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서 플랜트 고도화를 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PC 관련해서 2차 시공측과 그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1조 6천억 정도를 이집트 엘다바 원전으로부터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EPC 관련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 중에는 이렇게 캐스크 아니면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런 주기기 교체 설치 관련한 그런 작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감이 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원전 시장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커진다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영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소송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가 오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매각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업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평소에 좋지 않아 가지고 도시바에 일본 기업이죠. 일본의 도시바로 매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좀 무리하게 매입을 하면서 2017년이죠. 그때 이제 무리하게 매입을 하면서 이 경영 능력이 상당히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을 진행하던 그런 보골 원전도 그런 건설 시공 업체들이 중단을 해버리면서 그 원전에 대한 그런 유지 보전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바도 이제 손쓸 수 없이 진행이 되었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제조 능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새로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원의 이제 브룩필드 재생 가능 파트너스와 그다음에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이제 합작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고요. 브룩필드가 51%, 카메코가 49%의 지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그런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이 이제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서 무려 이제 11조 원의 두산의 웨스팅하우스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에 바로 10월 말에 폴란드로부터 6기에 대한 그런 수주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10월 31일에 이제 민간 원전 MOU 체결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해버리는데요. 그게 약간 우리가 보기엔 눈살이 찌푸러졌던 것이 이전에 이제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소식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갑을 역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업체에 손을 내민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각 대상이었지만 웨스팅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공동 수출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전과 그 다음에 한수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세계적인 원전 기업인데 원자로 엔지니어링 쪽 원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보골 원전 3, 4, 5기가 건설비를 계속 까먹으면서 가동이 연기되면서 지금 매물로 던져질 처지다. 그래서 2017년 웨스팅하우스를 사들인 브룩 비즈니스 파트너스가 지난달 보골 원전 건설비 부담을 들어서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그런 한전 쪽을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회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다. 협력을 하되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원전 사업에 대해 수주를 하고 그 2차 시공을 한국 쪽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 한수원과 한전은 그 협력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수주를 다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그렇게 100% 이렇게 오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또 이렇게 신규 원전 수주 소식에 소송전이 오갈 만큼 또 기싸움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으로 이 모든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 폴란드 원전 사업자에 있어서 이 확정이 되었는데, 미국이 그때는 유력하고 두산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건설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저렇게 이제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계속 도시 하는 과정에서 이 제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건설을 진행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은 강력하지만 저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꾸준히 좀 이용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원전 쪽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6기 수주도 우리나라의 그 두산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신규 원전인 보글 3, 4, 5기 등의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세코야 1, 2호기, 와츠바 1, 2호기 등 전기 발생기 등 이제 수천억 원대의 교체품도 꾸준히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중국에 수출한 원전 주기기도 모두 두산중공업에서 공급을 했고요. 실로 이제 세계적인 공장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원자로 주기기 공급 실적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공급했던 그런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원전 동맹을 비롯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정부 6기를 수주를 했지만 이제는 6월 달에 한수원과 그 한전을 방문해서 협력 조율이 있었던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참여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민간 원전도 지금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죠. 거의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 차원에서의 그런 원전도 수주를 하는 것이고, 두산은 또 미국이 수주하는 것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일석이조의 그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커졌고 웨스팅하우스가 시장에서의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기 발생기라든지 원자로 주기기를 공급하면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자로 제작 능력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주가는 사실 그런 대형 원전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라고 할까요?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급등을 했던 30배 정도가 급등을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본다면 이 최근에 이 건설 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그런 붐이 상당히 그런 시장 상황 자체가 유사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격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30배가 진행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5만원 하던 것이 2,000원까지 떨어졌던 거고요. 그동안 뭐 유상증자를 많이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시가총액이 1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조 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전체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추후에 그런 독자적인 기술로 국가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근에 그런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런 덩치가 커진 시장에서의 이 10조는 상당히 가격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갔고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시장으로 네,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